네, 그러면 독서와 토론 5차시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2교시의 첫 작품으로는 우리 책의 10페이지에 실려있는 노천명 작가, 노천명 시인의 별을 쳐다보며 라는 제목의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노천명 시인 역시 우리의 문학사, 시문학사에서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한 축을 담당해 온 그런 작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천명은 교과서에도 많이 실렸었는데 특히 그 사슴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 작품이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사슴여,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에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보곤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쳐다본다 라는 그 사슴이라는 작품이 그 산호림이라는 작품집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천명 시인은 장미를 노래한 또 5월달에 그런 작품도 쓰셨고, 또 좋은 산나물이라는 수필도 잘 쓰셨고, 그래서 이 작가는 아주 그 여성이면서도 자기만의 목소리,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부단히 시대와 싸우면서 이렇게 살았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수필의 한 문장에서도 대나무처럼 꺾어질 망정 구리처럼 휘어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여성이면서도 대처럼 꺾어질 망정 구리처럼 휘어지지 않는 삶을 나는 살겠다라고 선언문을 쓰듯이, 우리 여기 시에서도 있다가 보면 뭐뭐 합시다 선언문 쓰듯이 시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아주 꼿꼿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 그래서 시집으로는 산호림, 사슴, 또 수필집은 삿달기라는 그런 수필집을 또 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문학사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여성문학사, 뭐 소설문학사, 시문학사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 시문학 중에서 이제 여성문학사를 쓸 때 개화기 그 일제 여성으로 반드시 작품이 세계관이 그려져야 될, 기록돼야 될 그런 작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별이라는 말 참 굉장히 반짝반짝 밤하늘에 다 어두운데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무슨 과학적인 현상으로서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때로는 내 가슴에 묻은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그 어두운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향해서 나의 소원을, 나의 희망을 말해 보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뭐 지금도 천문학적으로 별의 움직임을 보고 길을 찾아 나섰던 그 원시시대의 그 선각자들 이야기. 그래서 별이라는 것의 상징성, 별이라는 것의 어떤 의미, 참 어둡지만 어두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자그마한 별이 나에게 어떤 희망의 동아리줄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뭔가 상징적인 그런 느낌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별을 노래한 우리 별이라는 가수도 있고, 별을 테마로 한 대중가요, 노래, 시 얼마나 많습니까? 시조 작품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별을 주제로 한 작품, 이런 식으로 찾아봐도 많은 이야기거리, 또 많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별을 노래한 작품 2작품 공부할 것이고, 또 별이 뜻하는 의미나 별의 상징성도 이런 기회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년 1행 공부하겠습니다. 나무가 항시 하늘로 향하듯이, 항시라는 말은 한자 말이죠. 그러니까 글쎄, 나무가 늘 이렇게 하는 거와 항시 혹은 또 항상 하는 거와 뜻은 같은데, 주제는 같은 말인데 그 언어의 뉘앙스가 조금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나무가 항시라는 거는 시도 때도 없이 늘 항상 하늘로 향해 있죠. 나무는 정말, 나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도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지만, 나무라는 것을 주제로, 테마로 시로도 많이 있고 수도 없이 많죠. 나무는 자연의 일부분이죠. 또 수필도 물론 나무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한 번쯤 여러분들 참, 나무 목하는 것보다 나무라는 말, 또 별성 한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한자 공부도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 시키고 있지만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걸로도 대체 가능하지 않죠. 하늘이라는 말도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입니까? 하늘을, 맑은 하늘, 구름 낀 하늘, 결국은 그 구름이 벗겨질 것이고 맑은 하늘로, 하늘천보다 하늘이라는 말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하늘도 우리 가요 속에도 많이 있고, 하늘이라는 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해 있듯이, 그렇듯이 우리의 발, 아까 제가 낡은 구두에서 발 얘기 많이 했죠. 우리 발을 감싸주는 낡은 구두. 그런데 이 발은 우리 땅을 딛고 살아가는 거죠. 아주 대조적인 이미지를 다 가져온 겁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하늘로 향해 있듯이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그 비유로서 주제를 잘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 의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살아가는데 별을 쳐다보며 걸어갑시다. 그러니까 땅을 딛고 고개 숙이고, 우리 힘들고 어떤 분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을 볼 수 없었다, 이런 표현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별은 어떤 희망, 어둠 속에서도 나를 그 아주 끌어올려 줄 거라는 아주 신랏 같은 그런 밝음, 그걸 쳐다보면서 희망을 향해서 걸어갑시다, 뭐뭐 합시다, 이렇게 무슨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러니까 여성 작가이면서도 얼마나 크게, 꼿꼿하게, 강하게, 그렇게 마치 어떤 현수막에 뭐뭐 합시다 하고 우리 손 들고 외치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작가의 마음, 작가 의도, 너무너무 열의해서 나중에는 노천명 작가는 그 만성 질환에 시달려서 정말 그 수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는데, 친구들이 물론 뭐 진명여고 나오고 이대 나오고 이랬으니까 돈을 모아 가지고 그 피를 사는 값을 좀 주려고 했는데,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대나무처럼 꺾어질 망정 구리처럼 휘어지는 삶을 싫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끝내는 그 청량리 병원에서 죽어갔던 그 노천명 작가의 그 꿋꿋한 정신적인 거, 정말 별을 쳐다보며 걸어갑시다. 다음, 저는 이 연에 너무너무 실감이 나요. 우리 제자들에게 정말 힘들고, 뭔가 뭐 알바 지금 또 하고 회사 생활 하죠. 뭐 점장이 나를 힘들게 한다. 제가 문창과 소속 교수 아닙니까? 언젠가 강의실에 갔더니 제자가 이 머리 말리는 드라이기로 뭐 이렇게 빨간색 옷들이를 이렇게 막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옷을 지금 이렇게 드라이기로 말리냐 이랬더니 어저께 그냥 일하는데 점장님이 그냥 옷에다가 이제 뭐 화가 나서 그랬겠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막 천만분의 일 같은 일이지만 아이 뭐 이렇게 그냥 하여간 커피 손님 남은 거를 이렇게 그냥 휙 뿌려가지고 그 옷들이가 이제 점장에 출근하면 유니폼인데 젖어서 이거 오늘 오후에 또 입고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리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슬펐어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애를 썼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제자들이 또 돈을 버는구나. 선생이 이렇게 여려지면 안 되는데 또 이 대목에 생각이 나면서 또 눈물이 날라고 하네요. 그렇게까지 수모라 그럴까. 그래서 저는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든 뭐 지위가 높든 정말 인간적인 인간, 사람다운 사람, 다 우리 자식이고 나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일이 좀 생기지 않지 않겠는가 하면서 혼자 마음으로 또 그 점장을 위해서 우리 제자를 위해서 그 강의실에서 강의하면서도 뭐 기도라 그럴까 뭐 그분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 제자는 또 저렇게 열심히 드라이기로 그 유니폼을 말려서 입고도 나가려는 그 마음을 또 저는 훌륭하게 봤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친구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어 본 대자, 이런 대자 이런 것도 뭐뭐 해봤자 그까짓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이럴 때는 정말 씹어 뱉듯이 시니컬하게 아이고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그까짓 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또 명예가 남보다 뛰어나 본 대자, 이런 표현은 정말 어지간한 작품에서 시작품에서 저는 본 적이 없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노천명만의 어투, 노천명만의 작품 표현. 그러니까 그까짓 게 뭐냐, 또 미운 놈을 혼내주어 본다는 일, 그까짓 것이 다 뭐니까 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그 속에 많이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일제시대였든 지금 2021년이든 앞으로 2030년이든 이런 족속들, 이런 인간들은 사람답지 않은 사람은 있을 것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뻐기고 의시되고 명예가 좀 있다고 뭐 이러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진 자 놈이 돼가지고 미운 놈 혼내줘 본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그런 거에 위축되지 말고 살아가자. 저는 우리 이 제자들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어떤 호탕한 기계, 이런 정신적인 승리자가 정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또 좀 명예가 생기고 이랬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또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자세로 아랫사람도 다스리고 그러면은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제가 여자대학을 나왔는데 그 선배 총장님이 수희 아저씨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내가 이 대학의 총장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앞으로 절대로 인사하지 마시고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다른 분들한테 인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총장은 학교의 모든 걸 책임지는 그런 행정의 장이니까 당연히 경비실에서는 인사하겠지만 나한테 인사하느라고 더 중요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 외부에서 오는 우리 학생들 오히려 미소 한번 지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총장인 나한테만 그렇게 절대로 하시지 말라는 소리를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별거 아닌 자그마한 일이지만 그것도 참 괜찮은 생각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높은 자리에 있고 명예가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도 많은 걸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만 못한 아랫사람들을 혼내주고 이런 거 정말 인격적으로 하기를 바라죠. 자, 마지막 갑시다. 그까짓 게 다 뭐냐, 그런 거 술 한 잔만도 못한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내가 당했다고 뭐 어쨌다고 그런 거에 위축당하지 말고 단단하게 그러니까 현재의 그 고단한 상황 그런 것을 아주 의기롭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가가 그 시대를 살 때는 일제시대에 아주 차갑고 절망적인 그런 현실이었지만 우리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개인에 따라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바른 땅을 딛고도 아까 1년에서 나왔던 것을 쉬는 반복적인 기법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처음에 한번 탁 얘기하고 끝에 가서 중간에 설득력 있게 예를 여러 가지로 들고 마지막 바른 땅을 딛고도 우리 별을 쳐다보며 걸어갑시다. 정말 뭐 갑질 이런 말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고 술 한 잔만도 못한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이 그냥 깔아 뭉개는 듯한 뭐 씹어 뱉듯한 아주 단호한 언어 구사에서 저는 이 작가의 자존심이 확 드러나면서 우리들도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새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이렇게 좀 희망을 꿈꾸어보고 당당히 걸어가고자 했던 그런 그 몸무게는 아까 제가 오죽하면 피를 살 돈이 없어서 끝내는 이제 그 백혈성 질환으로 죽고 말았던 사진으로 봤을 때 여리여리한 정말 40 몇 킬로의 몸무게의 작가지만 여기서는 뭐 400킬로 500킬로 나가는 어떠한 거대한 거인의 목소리처럼 우리들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 그 노천명 시인의 이 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당당하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굳세게 일어서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제가 별을 노래한 작품 2작품을 소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박예분 작가의 희망인의 가정조사 여기에 보면은 그냥 제목에서는 별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역시 작품을 읽어보면은 별이라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단어가 딱 드러나고 있어서 제가 이 별을 쳐다보며 와 함께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 제목도 참 재밌죠. 희망이네. 저는 우리 학교 앞에 조금 한참 걸어 내려가면 처음에 학교 부임했을 때 선배 학과 교수님이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했는데 칼국수집 이름이 소망이었어요. 소망. 제가 얼마나 좋은지 칼국수집 이름이 소망이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여기서도 희망이네요. 소망이나 희망이라는 그 이름의 상징성 어떤 희망은 어떤 믿음을 주는 것이고 하나의 신뢰고 그러니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름도 이럴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전혀 기억이 없겠지만 인터넷 찾아보면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순이가 하는 그 역할이 그 파티시에인가 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그 직업하고 삼순이라는 이름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거기에 김희진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 이름 지을 때 작가들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 여러 이름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박예분 씨가 그 안녕 햄스터라는 시집을 간행했는데 여러 이름이 있지만 그 집 이름을 희망이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집에 가정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아빠는 회사가 부도나서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져온 가정조사표에 열심히 대답하고 있는 누나. 요즘에는 우리가 이런 거 조사하지 않지만 정말 라떼 미안해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반드시 이런 걸 조사했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 가정조사표에 누나가 대답을 하고 있는데 거기 묻는 질문 칸에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이랬더니 아빠 지금 회사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누나가 대답을 하는데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일자리가 없지만 열심히 알아보다 보면은 알아봐서 어딘가에게 아빠가 일자리를 찾아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 희망인의 가정조사가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입니까? 아빠의 직업은 아버지 직업 했을 때 없음. 뭐 당연히 현실적으로 없지만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 아빠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저는요 또 우리 제자들 그전에는 정말 학생 카드에 취미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도 다 조사하고 요즘에는 우리 얼마 전까지도 이런 거 열심히 조사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블라인드 커튼 시대라고 해서 제가 면접할 때도 개인적인 건 일체 묻지 말라고 하는데 또 기관의 뭐 국가 준 기업체 뭐 이런 데서는 상대방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은근히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묻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런 거 직설적으로 물으면은 안 되지만 좀 자연스럽게 좀 질문을 유도해 주기를 또 바랄 때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아이고 아침에 이렇게 면접 응하러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이러면서 아침밥은 먹고 왔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먹었다 안 먹었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면 또 제가 자연스럽게 아이고 식구들은 그래도 그렇게 밥을 먹는 걸 좋아하느냐 이러다 보면 이제 식구들 얘기가 나오고 가족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은 이제 조금 짐작이 되는 바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 우리 친구들 제자들 그 학생 카드에 취미 했을 때 저는 대부분 뭐 독서, 뭐 영화 감상 예를 들면 그런 걸 많이 썼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취미 중에 하나가 가무음주라고 써 있어요. 저는 얼마나 그게 멋졌는지 기분 좋으면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 전국에 정말 요즘은 우리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노래방 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행위죠. 가무 어린 아이들도 배부르고 기분 좋으면 걷지 못하는 애기들도 텔레비에서 좋은 음악이 나오면은 그냥 앉아서도 들썩들썩하는 가무 노래하고 춤추고 음이라는 것은 우리 고대 시가에서 보면은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음은 반드시 꼭 술이라기보다는 음주해서 주는 물론 이제 적당한 차두주라고도 이야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 마시고 술 마시고 술도 뭐 어느 정도 음은 음식 먹는 거죠. 배부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무 음주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저는 그 친구의 그 취미란에 쓴 대답이 참 좋았어요. 여기에 아버지 직업은 뭐냐?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월 수입은 이제 이거는 시니까 상상해서 쓴 거지만 물론 그전에는 막 동산, 부동산 이런 것도 우리 칸에 있긴 있었어요. 이걸 이제 바꿔서 월 수입은 얼마냐?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는 있을 예정이다. 지금 우리 아빠 없다고 해서 우리 아빠가 그렇게 시시하고 우스운 사람이 아니야. 언젠가는 알아보다 보면 직업도 생길 거고 그러면 당연히 월 수입도 생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동생이 우리 집은 참 희망이 없고 아빠는 회사 부도 나서 일자리도 없고 이거 어떻게 사나 그런데 여기에서 글을 읽어보면 동생아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언젠간 아빠가 이렇게 취업도 되고 돈도 벌어올 거야. 그러니까 누나의 눈동자 속에 아주 이 희망이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는 것과 같다.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그런 평범한 소시민의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모습. 우리 일제시대 때 윤동주 시인도 감옥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을 노래하는 마음, 별을 생각하는 마음,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던 이런 것을 한 번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희망을, 소망을 갖고 또 열심히 일주일 동안 또 잘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 오차시 강의에서 다룬 4작품 중에서 앞에서 해왔던 요령대로 그렇게 또 레포트 써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제자들 잘 지내십시오.